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인종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 식품과 미생물 2단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저작권 경고 문구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각자 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니까 이제 주의하시는 거의 다 아시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식품과 미생물인데 선생님이 그냥 한번 사진을 한번 넣어봤는데 그냥 보시고, 자, 일단 교과서 26페이지인데요. 미생물의 분류학상의 위치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막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 미생물은 되게 다양하죠. 먼저 특히 그 생물계를 크게 세 개로 구분하는데 동물계, 식물계, 그리고 미생물계 이렇게 세 개 구분했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미생물계 중에서도 좀 고등 미생물이 있고 하등 미생물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는데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주요하게 배운다고 그랬죠. 세균, 혐오, 곰팡이. 그렇죠? 특히 세균 같은 경우는 이 하등 미생물의 세균, 여기 보이죠, 선생님? 여기 마우스로 선생님이 해놨죠. 여기 세균. 그리고 곰팡이와 혐오는 세균보다는 좀 더 고등 미생물에 속해요. 그래서 고등 미생물 중에서도 원생동물, 조류, 지유류, 균류 있지만 균류에서 진균류가 바로 이 곰팡이하고 혐오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균보다는 고등 미생물이다. 그러면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 바이러스는 또 이런 미생물하고는 또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고등 미생물, 하등 미생물 말고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내용은 또 잠시 또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분류학적 위치가 이렇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미생물의 명명법. 선생님이 명명법이란 말은 결국은 이름을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기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 한센이라고 적혀 있어요. 낯설죠? 예, 되게 지금 우리나라 글자도 아니고 그죠? 이탈릭체로 이렇게 로마자 글자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 한센이라고 되는데 앞에 이렇게 속명이라고 되어 있죠. 속명. 이거는 성을 말하고 뒤에 있는 세레비시에는 종명, 이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 있고 이름이 있죠. 황임용이라고 하면 황이 성이고 임용이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 미생물은 속명과 종명이 있는데 속명을 우리가 흔히 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종명을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한센이라는 사람은 이거는 이 미생물을 이름을 명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명자 해가지고 한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명명자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명과 종명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붙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여러가지 미생물의 종류들인데 예를 들면 누룩곰팡이도 있고 청주효모, 젖산균, 대장균인데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제,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 등 이렇게 앞에 있는 게 속명,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종명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아까 명명법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우리 교과서에 뭐라고 있냐면 자, 속명은 보통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그래서 아까 사카로미시스 세레비시에서 S가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였죠. 그리고 대문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종명은 소문자로 표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교과서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중에서 세균, 혐오, 곰팡이가 이제 중요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세균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지금 우리 교과서로 따지면 27페이지고요. 자, 세균인데 세균은 영어로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박테리아라고 되어 있죠. 박테리아. 그래서 세균은 참고로 수분이 80%고 고용물 20%인데 그 중에서 유기물이 90%, 무기물이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원핵세포의 하등 단세포 생물이다.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선생님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세균은 하등 단세포 생물이다. 그러니까 되게 혐오 곰팡이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한 생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포벽 등등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람 염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균을 분류할 때 그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세균의 염색을 해보니까 어떤 거는 양성이고 어떤 거는 음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세균을 말할 때 얘는 그람
G 플러스 하면 양성, G 마이너스 하면 음성이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대학을 가서 나중에 좀 더 높은, 더 깊은 학문으로 가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세균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했죠. 그람 염색해가지고, 그람 양성, 그람 음성 해서 뭐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 그람 염색법에 대한 부연 설명은 교과서 27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쨌거나 세균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세균의 형태와 크기인데 여러분들 형태에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균, 간균, 나선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균은 말 그대로 동그란 균. 지금 선생님 PPT 화면에서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친구들 있죠? 예, 이쪽이 구균이고, 간균은 막대 모양의 이런 친구들, 예, 그죠? 이런 친구들. 나선균은 이렇게 꼬여 있는 친구들, 이렇게 지금 본 것처럼.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된다고? 구균, 간균, 나선균. 크게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교과서 28페이지에 그림 2-2에 보면 여러 가지 세균 해가지고 그림이 있는데 뭐 단구균, 쌍구균 해가지고 구균인데 한 개가 있냐, 두 개가 있냐, 뭐 사륜구균은 4개다 이런 식이고. 간균은 아까 막대 모양이라는데 뭐 짧은 거는 단간균, 긴 거는 장간균, 뭐 연속으로 붙여져 있으면 연쇄상 간균, 뭐 나선균은 아까 얘기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고. 크기는 뭐 당연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크기인데 이제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분석 시간에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미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건데. 하여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작은 크기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세균의 형태와 크기, 선생님 아까 그죠? 구균, 간균, 나선균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나선균이 좀 길죠. 그래서 이게 자 그럼 퀴즈 한번 내볼게요. 선생님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요게 무슨 균이라고요? 그죠? 구균이에요? 아니죠. 막대 모양이니까 간균이죠. 그래서 간균이고 이 뒤에는 꼬리처럼 생겼는데 약간 이거는 편모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발 역할을 하는 플라젤라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세균이 생겼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세균의 생존 환경인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세균은 여러분들 식품과학 시간에 혹시 수분 활성도에 대해서 배웠나 기억이 나요? 혹시? 예, 수분 활성도. 워터 액티버티 해가지고 수분 활성도에서 배웠는 모르지만 이 수분 활성도가 이제 1이 최고인데 그냥 순수한 물이 바로 수분 활성도 1이죠. 근데 세균은 여기 보세요. 세균 혐오 곰팡인데 세균은 AW 이게 바로 이제 수분 활성도를 말하는 건데 0.90. 그러니까 거의 순수한 물에 가까운 환경에서 세균이 잘 자란다 이런 거고 반대로 효모 곰팡이는 점점 어때 수치가 떨어졌죠. 그래서 0.88, 0.80인데 곰팡이 같은 경우는 이 세균이나 효모보다 훨씬 더 수분이 없는 약간 좀 건조한 환경에서도 되게 잘 자란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수분 활성도는 영어 대문자 A라고 소문자 W를 쓰고 단위는 없어요. 그래서 단위는 아까 1이 약간 순수한 물이라고 그랬고 자세한 내용은 식품과학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보세요. 보통 온도, 그죠? 우리 세균이 어떤 온도에서 잘 자랄까요? 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여름철에 김밥을 먹다가 남아가지고 냉장고에 두지 않고 그냥 실온에 뒀어요.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 어떤 냄새가 나요? 막 신내가 나죠. 쉽게 말하면 안에 세균이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균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 세균이 좋아하는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온균이라고 그러는데 20도에서 50도 사이 어때요? 여름철 온도하고 거의 똑같죠. 그래서 여름철에 막 30도 넘어가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는 세균이 훨씬 더 좋아하고 그렇다고 20도 이하는 또 세균이 못 사는 건 아니죠. 또 20도 밑으로 저온을 좋아하는 균도 있을 거고 또 마찬가지로 45도 이상의 뭐 고온도 있을 거고 세균을 좋아하는 세균은 일반적으로 20도에서 50도 사이에 중온균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럼 영양소는 뭐 이런 탄소원, 질소원, 무기질 이런 것들을 영양원을 해서 이제 세균이 생육을 하고 그리고 산소. 자, 세균 중에서도 산소를 좋아하는 애가 있고 싫어하는 애가 있고 상관없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호기성균은 호기성, 산소를 좋아한다는 의미고 그 반대의 개념이 바로 현기성이에요. 현기성은 산소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성 현기성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뭐 없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상관없어도 잘 큰다.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 수소이온 농도 pH라고 그러는데 세균은 보통
pH 7, 8 정도면 여러분들 과학 시간 배웠겠지만 pH가 1부터 14까지가 있죠. 그래서 7, 8이면 이제 보통 중간쯤이 중성이죠. 그래서 세균은 중성을 좋아하고 근데 pH가 좀 낮은 산성 환경에서는 좀 잘 못 커요. 그러니까 세균은 약간 중성을 좋아하고 산성으로 가면 이제 잘 못 큰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오이 피클이라든지 이런 식초에 어떤 식품을 절여다거나 하는 식품들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세균들이 증식을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pH가 낮기 때문에. 그죠? 그런 내용이고 우리 교과서 28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기환경 수분 이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는 자세하게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식품과학 시간에 그 아까 자유수 아까 그 수분 활성도에서 우리 식품학적으로 수분은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했는데 자유수하고 결합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리수가 뭐예요? 얘가 바로 자유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수가 유리수랑 같은 말이고 자유수와 결합수가 있는데 이 내용도 식품과학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참고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수분 활성도 아까 쌤이 식품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다고 했는데 아마 기억이 잘 안 나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분 활성도의 정의와 그리고 공식 그리고 뭐 물의 수분 활성도는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고 교과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이해될 거예요. 자 그럼 세균은 증식을 어떻게 하냐라는 내용인데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균은 증식은 이분법 다른 말로 분열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 뭐라고 했는지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개의 세포가 성장해서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이분법, 가로 열고 분열법으로 자손을 만든다. 그러니까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걸 이분법이라고 그러고 또 그 밑에 이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세대 기간, 영어로 generation time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한 개의 세포가 성장해서 자손을 만드는 시간을 세대 기간이라고 하며 번식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있는데 좀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선생님 봐봐요. 한 마리 세균이 10분에 한 번씩 분열할 경우 20분 후에는 4마리다. 이런 식으로 그죠? 보이죠? 1시간 후에는 64마리, 2시간 후에는 4096마리 등등 이런 거.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뭐 그런 개념이죠. 자, 세균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엄청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이런 것도 있다. 락토바실루스, 바실러스 서플리스, 아세토박터, 아세티 등등 이런 세균 종류가 다양하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곰팡이인데요. 곰팡이는 몰드라고 그러고 곰팡이 일반 특징. 자, 한번 볼게요. 세균이나 효모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도 생육 가능하다. 그죠? 여러분들 아까 수분 활성도에서 제일 좀 수치가 낮은 친구가 곰팡이였죠. 그래서 곰팡이는 세균이나 효모에 비하면 훨씬 더 수분이 없는 환경, 좀 건조한 환경에서도 생육 가능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곰팡이가 피는 걸 눈을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약간 수분이 없는 건조한 환경에서도 곰팡이는 잘 자란다. 자, 그리고 건조에 잘 견딘 수분 10에서 13에서 15% 이하에서도 수분 온도만 맞으면 생육 가능하다. 삼투압의 영향을 덜 받는다. pH는 2.0에서 9.0.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세균은 산성에서 잘 큰다, 못 큰다? 잘 못 커요. 산성을 싫어한다고 그랬죠. 근데 곰팡이는 산성에서 잘 증식한다. 그래서 영향을 좀 덜 받는다. 하지만 증식 속도는 세균 효모에 비해 좀 느린 편이고 온도는 온난 다습을 좋아한다. 최적 온도가 30도 정도. 아까 세균도 대략 20에서 50도 사이가 좀 제일 많다고 그랬죠. 중원균. 자, 그냥 참 읽어보고 절대 호기성, 뭐 진핵세포, 균산화 포자에서 증식 햇빛을 싫어하는 다핵 세포 생물이 있는데 다 이야기는 없겠지만 일단 호기성이라고 하는 공기를 좋아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또 고등미생물이죠. 원핵세포가 아니고 진핵세포예요. 그래서 햇빛을 좀 싫어하고 그죠? 약간 건조하고 막 이런 곳을 좋아하죠. 곰팡이. 자, 곰팡이 형태인데 이 형태는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림을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게요. 그래서 균사체, 포자, 자실체 있는데 곰팡이가 우리 현미경을 통해 보면 이렇게 생겼다. 물론 다 모든 곰팡이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대략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곰팡이 증식, 건조에 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pH 2.0에서 9.0, 온도는 20에서 30도씨를 좋아하고요. 종류가 있는데, 곰팡이 종류는 우리 교과서에 보면 아스페르길루스 속,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대략. 그리고, 플라버스,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버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이 곰팡이가 어떤 독을 생산하는데,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가 생산한 독 이름이 아플라톡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능사 시험 같은 데 보면 이런 이 용어가 되게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참고하시고. 자, 곰팡이 종류 중에서 또 페니실리움 속, 그죠? 우리 교과서에도 그림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치즈 숙성과 페니실린 생산에 쓰이는 뭐 그런 곰팡이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털곰팡이, 무코 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마지막으로, 거미줄 곰팡이를 해가지고, 리저포스 속인데, 빵 등에 잘 번식하고, 예. 그다음 푸사리움 속, 뭐, 이런 식도암을 유발하는 그런 곰팡이인데, 참고로 이렇게 생겼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곰팡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아주 깊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교과서에 우리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그림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로 이제 효모인데요, 효모. 효모는 이제 이스트라고 하는데, 아까 선생님 영상처럼 친구도 고등미생물이죠. 그래서 증식법, 출하법인데, 출하법은 이따가 그림을 보고 설명할게요. 근데 우리 제과 제빵 시간에 우리 효모가 되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우리 발효공업에서 중요한데, 왜냐면 알코올 발효를 할 때 이 효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술을 만들 때, 혹은 또 우리 빵을 발효시킬 때 이 효모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아주 인간에게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미생물이죠. 효모의 모습인데, 아까 교과서에도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난형, 뭐 타원형, 구형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다. 효모일 때.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 정식은 출하법 혹은 분열법 혹은 출하분열법인데, 기본적으로 효모는 출하법이라 가지고 우리 그림을 보시면 원래 모세포, 그러니까 원래 그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서 낭세포를 가지고 하나 생기면 이렇게 분리해서 두 개가 되고 또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증식하는 게 출하법이라고 해요. 아까 세균은 무슨 방법이었죠? 그죠? 이분법이었죠, 그죠? 그리고 효모는 종속 영양균으로 통성 형성균이다. 이 친구는 약간 그 공기를 좀 싫어한다는 얘기죠, 효모는. 그죠? 그리고 종속 영양균이라는 말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혼자서 어떤 그 영양소를 막 이렇게 생산하는, 광합성을 하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넘어가고, 효모. 자, 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여기 출하법에 대한 그림이고요. 자, 효모에 증식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포도주 만들 때 당이 있고, 그죠? 우리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데, 우리 포도주 생각하면, 포도에다가 설탕만 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술이 돼요. 그 말은, 이 포도의 껍데기 있는 효모가 있어요. 그죠? 포도 껍질에 효모가 있는데, 이 효모가 첨가해준 설탕을 이용해가지고 이 알코올을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효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말이 또 하나 더 있는데, 파스텔의 효과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교과서 몇 페이지 있죠? 31페이지에 보면, 자,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공기가 없는 현미적 조건에서 배양하면 효모는 발효작용을 하여서 당분을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분해한다. 그래서 아까 술, 맥주, 청주, 약주, 탁주, 포도주 등의 양조공업이 이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제 아까 선생님이 아까 와인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 그러나 공기에 있는 호기적 조건으로 배양하면 발효 능력이 감소해서 호흡작용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최종 산물로 생성한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파스텔의 효과라 한다. 예. 그죠?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조건이 무슨 조건? 현미적 조건. 그리고 공기가 있는 조건에서는 호기적 조건인데, 이 현미적 조건과 호기적 조건에서 서로 다른 산물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파스텔의 효과라 한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좀 재미없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식품 가공이나 이 식품 생물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자, 그리고 효모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카로메세스 세레비시에 찌고 사카로메세스 등등 국가에서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사카로메세스 이 효모는 아마 자주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발효에 대한 그림을 한번 해봤는데, 약간 효모에서 알코올 발효해서 술을 만들고, 죠 알코올하고 이산화탄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식초 발효, 그 다음에 젖산 발효 이런 그림을 한번 이렇게 해놓고요.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세균 혐오 곰팡이 주요한 세 가지 대해 얘기를 나눴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약간 좀 기타 내용인데, 버섯류, 그 다음에 조류, 원생동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인데, 버섯류는 뭐 여러분들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고,